부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부라는 무엇일까? 그것은 많이 캐시를, 통장에 캐시를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숫자로 다 지켜져 있으니까. 그러면 지울 수도 있는 거, 지울 수도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또는 키보드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가? 예, 불법이지만 가능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처벌 안 받고 끝까지 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들통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들통나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가능은 하다라는 뜻입니다. 키보드로 이제 한 국가에서 어떤 한 그룹이다, 대기업인데 한 국가에서 키보드로 조작을 해서 전산을 조작해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S라고.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에 떠나서 회사의 재산을 빼앗는다는 점에서는 불법이죠. 불법인데 그것을 이제 뭐 뇌물을 준다거나 그걸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나 이제 그건 뭐 엄청난 권리가 되겠죠. 그 국가 그 기업 안에서는 엄청 모든 걸 살 수 있거나 그 다른 데 가서 상품권이다 그러면 팔 수도 있으니까 뭐 처벌 받느냐 안 받느냐 떠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은 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자의 집안에 태어나거나 또는 권력 계통에 이게 되게 같이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부를 쉽게, 일반 사람은 막 어디 식당에 취직하거나 졸업 학교 다니고 나서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근데 창업해서 망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굉장히 프로테이가 높습니다. 또는 취직을 해가지고 공부에 아주 잘하거나 또는 그게 좀 권력자 편에 좀 있는 집안이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해서 돈을 벌죠. 창업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럼 국가가 만약에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난한 국가다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누리는 어떤 물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냐 그랬을 때 그 나라의 외화 자산을 획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국내 안에서 그냥 먹고 사는데 그치겠죠. 그래도 이제 사람은 언젠가는 먹고 살고 이렇게 기동할 곳이 있으면 뭐 살 집도 있고 자가냐 아니면 전세냐 임대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살 수 있으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국가를 만들기 원해서 초고도 국가를 만든다. 초고도 문명의 국가를 또 물질이 풍성하고 하나들이 많은 물자 속에서 풍성한 뭐 식품도 싸고. 그러면 전쟁 때는 식품도 못 구할 때가 있거든요. 재산이 엄청난 부자라도 식품도 못 구하고 단순한 물도 못 구하거나 은행에서 캐시를 빼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죽는 경우도, 전쟁 때에서도 죽을 수도 있죠. 있다. 부자 어느 정도 일정의 부자면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부자라도.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살 집이 있고 또 자가냐 임대냐 뭐 이렇게 뭐 이 차이는 있지만 살아는 것 같다. 산골짜기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아니 산골짜기에서도 작업자족 하시면 좀 물질이 좀 빈곤하겠죠. 많은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는. 살아는 집니다. 현대의학의 도움도 좀 못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약초로 치료한다거나 치료를 하면, 옛날 사람들의 경우는 성경에 보면 되게 오래 살았던데, 성경이 이제 진실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의학을, 그때는 현대의학이 없었는데 오래 살더라. 그래서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현대의학과는 도시 문명에는 병원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도 가까이 있는데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은 우리나라 119 도움 받아서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실어가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위급할 때 입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 가까운 건 좋은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 섬적이 혼란에 따라 사라져가지고 현대하게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치료를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자기의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면, 저는 이제 식품과 약초를 연구를 했고요. 대부분은 웬만한 거는 다 자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전혀 안 받고 살 수 있냐 그러면 아닌 것 같다라는. 사고 났을 때 이런 것들, 이렇게 살아는 지는 것 같아요. 사고 났을 때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고가 이제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웬만한 거 다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나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로 저도 지금
병원에 안 간 지가 8년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웬만한 건 다 치료가 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이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의 혜택 중에 하나, 그것도 복이죠. 네. 병원에서 잘못된 경우도 있느냐 그러면 맞습니다. 잘못된 경우도 있고 병원에 돌아가신 분도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를 우리가 왜 형성하는가? 가난하게 살기 싫어서겠죠. 당장에 이상주의자가 될 수는 있지만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돈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이상주의는 현실을 눈떠보면 당장 식료품 먹을 거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식료품에서 사지 못, 뭐 산골짜기에서 혼자서 이렇게 농사 지어 갖고 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살아는 집니다. 살아는 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현금을 형성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식료품조차도 살지 못해서 굉장한 곤핍을 느끼거나 또는 그것을 빚으로 살아서 빚장이한테 시달리거나 그러면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을 해서 하는 방법, 자영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을 창업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불법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뭐 이렇게 불법이긴 하지만 마약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삽니다. 물론 처벌받죠. 그러나 죽기까지 처벌 안 받고 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옥 천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에 살 수는 있지만 나중에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고요. 7천억 년이 넘어도 나올 수 없이 불러 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살아있을 때 악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선을 선택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나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30대 때 보면 저도 성적으로 타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매매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이 아니고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완전한 신으로 태어나서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지만 한마디로 어린 피덩이였죠. 기지도 못하고 기구 이렇게 움직이는 그 수준에서 점점 학습을 해가지고 학교라는 제도가 없었으면 학습이 가능했을까? 그러면 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과연 진짜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상당 부분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엉터리로 배운 것이 있으나 어쨌든 현대 문명에 있어서는 교육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제대로 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주면 엄청난 천재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다수가 많은 사람에게 제대로 과학기술을 가르쳐주면 많은 사람의 과학기술자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이것이 학교가 아니라 성인도 가능하느냐? 그렇죠. 과학기술 학원을 만들어서 제대로 교육만 시켜주면 그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 전기, 전자 기술자, 반도체 기술자가 되기도 하고 프로그래머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물건을 갖다가 만들지 못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제자 교육이라고 하나 교실에 있는 일종의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수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과학기술 학원을 많이 만들었을 때 그 나라가 단기간 내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6년, 12년, 대학교까지 16년을 다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대학원, 뭐 박사학위까지 뛰는 다음에 그 정도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그 사람은 수많은 과학기술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그 나라의 부에 도움이 되거나 그 나라 기업이 해외 나가서 할 때 기존에 다른 나라에 없던 기술로서 많은 제품을 팔거나 그래서 외화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그 나라를 외화를 획득해서 들어와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현대사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짓입니다. 과학기술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기술자로 만들 수 있느냐. 그렇다.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창의적인 교육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품화 시켜서 수많은 다른 데는 없는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냐. 그렇죠. 그것이 한 국가가 지금 당장에는 모르겠지만 5년, 10년, 20년 후에 보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을 그 나라에서 하지 못하고 어떤 한 특정 돈이 많은 뭐 그룹이다 그러면 삼성 그룹이 현대차기 뭐 이런 거 SK도 그런데 그 그룹 차원에서는 개인보다 더 돈을 투입해서 과학기술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과학기술 학원을 만들려고 하는 얘기가 그게 초고속으로 많은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해외에서 인재를 수입해도 되고 국내에서 인재를 널리 구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을 16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과 2, 3년 내에 과학기술 입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수많은 아이디어입니다. 수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어느 정도는 현대에 있어서 전기전자를 저도 이제 전공이 아니라서 인터넷을 통해 학습했습니다. 의학도 전공이 아니라서 인터넷을 통해 학습을 했고 제 의학을 안 믿는 분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제 의학은 이게 기존의 모든 서양의 양의학 또는 뭐 어떤 한의학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기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 컨택을 해서는 안 됐다. 제약회사들은 이런 부분.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치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유튜브에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엉터리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도 저도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기술에다가 전공이냐 문과를 나왔습니다. 문과를 나왔는데 전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좀 특이한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머리가 사람이 끊임없이 아이디어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사고를 하다 보면 그것이 막 1년 2년 지나다 보면 머리가 그쪽으로 뇌 가소성이라고 그쪽으로 발달한다는 거죠. 남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도박하고 뭐 유흥 이렇게 하고 뭐 뇌가 이제 그쪽으로 도박 유흥 쾌락으로 섹스 쾌락으로 바꾸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안을 말아먹을 수 있냐 그러면 그렇지 그 집안 말아먹으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 도박 유흥 쾌락 섹스를 가르치면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망치기 양각시라면 그 집안이나 어떤 가문을 또는 그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문화가 팽배하게 해주면 망하게 됩니다. 또는 마약이겠죠. 또는 술, 단계적으로 접근시킬 수 있는데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작업을 했는데 그런 여자들을 붙여주고 남자들을 붙여주죠. 대인관계도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럼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의도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하나씩 알아지는 게 많은데 학습하는 인생은 끊임없는 학습이 아닌가. 어떤 철학적으로도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철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에 있어서 학습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 이제 먹고 사는 거 있으면 그래도 뭐 자기가 똑똑하든 안 하든 뭐 이렇게 부자든 아니든 먹고 살 수 있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 보기에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먹고 살 것이 있거나 거주할 것, 자가 임대 끝까지 하면은 사는 사람도 있고 장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가난하면 의료 혜택은 조금 좀 덜 받게 되고 좀 이렇게 부자도 그래도 병원에 죽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그냥 먹고 살 것이 있으면 사라진다. 자기가 요리 못하는 사람은 풍성하게 못하면 다이어트에 사와서 먹어주면 식재료만 있으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 저는 어느 정도는 잘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만들어 먹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대부분 그러는데요. 돈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어쩔 땐 계란도 2개씩 먹어서 득식을 네. 그게 귀찮아서 안 만들어 먹어요. 그래서 라면 위주로 그냥 대부분 먹고 어쩌다 좀 땡기면 국밥만 만들어 먹고 국물 만들어 먹고 근데 살이 많이 찌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혈관이 좀 막히니까 이게 좀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소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많은 어떤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사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부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 주냐 아니냐에 따라 떠나서 먹고 살 것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사라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돈이 없을 때 서름 당할 수 있느냐? 그렇죠. 돈이 없어서 식료품도 못 살거나 이렇게 어지간한 집에서 쫓겨나거나 임대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참 서름을 당할 수 있다. 또는 아주 부도나거나 장사에다 파산해서 돈은 못 갚아서 이렇게 사채에 시달리거나
독촉을 받았을 때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주의자에서 벗어나서 현실주의자가 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불법적이거나 불법적이지 않거나 대부분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살죠. 불법적으로 사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고 그들도 돈 버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떠나서 현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번다. 불법적인 자산 이렇게 들통나면 그것이 재산 환수가 된다는 점에서 신기루처럼 또는 깜빵에 가신다는 점에서 그런 게 가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에서 부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 통장에 캐시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통장도 지워버릴 수 있어요. 네, 이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국가적으로. 근데 전쟁이 날 때는 돈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해외에다가 이제 부동산을 사놓거나 해외에다가 계좌를 터놓거나 해외 어떤 자산을 빼들려서 해외 자산을 둬서 거기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자기의 수익을 재산을 도피시키죠. 어떤 일본 같은 지진 같은 게 일어난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기가 좀 불안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지진,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에 금융 저기 돈을 갖다 놓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안전한 데 갖다 놓으려고 그러죠. 그게 상식이겠죠.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제주도 같은데 달러 기지로 만들어서 미국까지 막 유럽이다. 또는 일본이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달러 기조를 둘 수는 있긴 합니다만 뭐 차츰 스텝 바이 스텝을 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 이게 차근차근 접근할 수도 있겠죠. 많은 규모의 돈을 한꺼번에 갖다 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제주도를 제가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해외에다가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어떤 투자를 할 때 여러 바구니에 담으라 그러죠. 하나의 몰빵을 하게 되면은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잘 됐을 때는 괜찮아요. 주식이다 그러면 한꺼번에 돈 날리는 경우가 있느냐 그래 맞다. 이렇게 주식이 폭락해서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주식하는 사람이 한 95% 이상은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주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채권도 그렇습니다. 채권도 그게 막 등락을 이렇게 뭐 올랐다 냈다 이렇게 정신 없을 때 자기도 실수해서 환율은 그렇죠. 정확히만 맞는다면 되겠지만 그것도 위험이 존재합니다. 위험이 있어서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기. 선물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착실하게 자기가 기업을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중간에 써지는 경우도 있으면 주의하세요. 기업을 다니가지고 특히 대기업은 월급을 많이 주죠. 그래서 다 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거든요. 다녀도 중간은 웬만한 데서 대기업에서도 막 부장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희소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웬만한 중간에서 퇴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남들이 갖지 않은 기술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냐면 자격증도 취득하고 영어도 회화도 익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재는 기술자죠. 과학기술. 그래서 과학기술을 반영해서 회사의 제품에 반영을 해가지고 기업으로 저기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그 제품을 팔아서 돈을 많이 획득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재상이라. 그래서 과학기술 학원을 만들어서 가시면 되고 남들이 하지 않은 노력 인터넷을 통해서도 과학기술을 만들어서 그렇지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으로 자신의 뇌를 1년 안에 바꿀 수 있다 또는 5개월 또는 4개월 3개월 안에 바꿀 수 있다. 뇌의 가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뭐라고 들은 게 있어야지. 구글을 통해서 그쪽 분야를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전공이 아니니까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구글을 통해서 그 기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공책에 적어놓죠. 저는 이제 다 외워서 합니다. 공책에 적어놓지 않고 곧바로 유튜브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적어놓지 않고 자꾸 그쪽으로 머리를 발달시키니까 날이 갈수록 더 팽팽팽 돌아가는 그쪽으로 이제 내가 아이디어 뇌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남들이 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되냐 그랬을 때 그렇죠. 5분 10분이라 저는 많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어떨 때는 30분 어떨 때는 1시간 어쩔 때는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공부하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냐 그랬을 때 며칠에 걸쳐서 10일에 한 번 걸쳐서 띄엄띄엄씩 본다. 그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문서로 그래서 좀 학습을 한다. 그것이 이제 뭐 5년, 10년 이렇게 쌓이니까 이렇게 꽤 아는 것이 그나마 많아지. 그럼 모든 것을 다 아느냐? 아, 내가 무슨 신이냐? 모든 건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것은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직업이 아닌 다음에 알 수가 없죠. 그쪽 직업이 아닌 다음에 지식을 갖추지 못한. 그렇죠. 지식을 갖추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영어도 뭐 다 못하고 팝송은 부릅니다만 제가 공부도 뭐 그렇게까지 잘한 편이 못 돼요. 근데 특이한 능력이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 내로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쪽을 노력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는 게 아이디어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노력을 했느냐 그랬을 때 그렇다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 뇌를 이제 그쪽으로 마음을 운전을 해가지고 발달시켰으니 그게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는 것이다. 어떤 쪽으로 뇌를 발달시키냐? 도박용, 쾌락적으로 발달시켜서 그 집을 말아먹을 놈이 되느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도 말아먹고 집안도 말아먹고 아무도 말아먹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저기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과학기술을 획득을 해서 만약에 이론적으로 그 기업에 있어서도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술을 독립을 기업에서 나와가지고 잘렸든 어쨌든 나와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기술을 해가지고 다른데 팔거나 대단히 살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살 사람이 없으면 이게 사기도 기술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어떤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으면 이것도 현금화 시키기 좋을 텐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일일이 그 기업에 찾아가 기업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HBM을 SK에서는 받아들였고 삼성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어떤 데서 뭐 정확히는 뉴스가 아니라 어떤 방송에서 제가 들었는데 자기가 HBM 기술을 가지고 삼성에 갔더니 그것을 거절하더라. 그래서 SK를 갔더니 받아줬다. HBM 어떻게 보면 지금 엔비디아에서 납품 받아줘서 많이 팔리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이게 자기가 과학 기술을 개발을 해서 대부분 대학교나 뭐 연구소에서 하죠. 대학 교수나 아니면 연구소에서 취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일반 사람 그 정도까지 학력을 갖추기가 좀 어렵고요. 저같이 이제 문과를 나온 사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 학습을 해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디어가 엄청 동영상만 17,000개인데 식품도 기술도 뛰어나고 기도를 해서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딱 이렇게 지혜가 주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핵심 비밀이야. 저는 신앙을 믿으니까, 기도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지옥 천국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와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르게 살고 있고요. 완전하지는 않다. 네, 완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저도 성적으로 성공한 적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잘못을 저지르면 살 수는 있구나 이런. 그 외에는 딱히 뭐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20대 때부터 신앙을 갖다 보니까 올바르게 신앙을 갖은 것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올바르게 산다는 점에서. 많은 돈을 갖지는 못했어요. 많은 돈을 갖지 못했지만 향후 이제 기술을 내가 만약 현금화 시키면 많은 돈을 갖겠죠. 그러나 어떤 그것이 나에 있어서 장수를 보장하거나 또는 지옥과 천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걸 다 놓고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통장에 캐시를 많이 형성을 했다. 또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주식,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부동산,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해외 계좌, 외환을 외로 해외로 빼돌리는 건 불법이에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해외 부동산,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무엇을 갖고 있어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미술품, 그것이 환전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가짜 미술품 살 수도 있어요. 고소와 같은 것.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전쟁 때는 그런 것을 그래서 식량 구하기도 힘들고 물고 구하기도 힘들 때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평상시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나라도 많아요. 평상시에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지.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휴전 상태가 좀 오래. 지금도 휴전입니다. 아직 휴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녹아 살다 보니까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통장의 캐시를 어떤 형식으로도 많이 형성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특별한 권력자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그만 산다.
그래도 조금 나 부동산 아파트 나 몇 평짜리 갖고 있어 강남 아파트 그럼 야 부자 금수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돈 많은 사람에게 진짜 웃길 수도 있어요. 아 저게 진짜 완전히 서민 바닥을 기면서 지네들끼리 또 돌이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본 사람의 경우는 자기 그 기업에 취직하면 대기업 야 저기 언제 기업 총수님 언제 자를 수 있는데 해봤자 얼마나 벌겠어 이 생각은 하겠죠. 그래서 어떤 미국 같은 데서 창업을 해서 엄청난 부를 형성할 수 있다면 미국엔 좀 그런 문화가 좀 프리한 문화, 자유한 문화가 있는데 지적재산권을 인정해서 대기업을 만들기도 하는 그것이 과연 개인의 노력이 위한 것일까 아니면 특정한 어떤 세력이 위한 것일까 하는 생각은 좀 하기도 합니다. 네, 그건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창의적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이제 미국이 좀 더 창의적인 나라가 되어서 스타트업 많이 만들고 많은 기술을 발달을 시키면 다른 나라보다 기술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 핵심적인 필수 조건이다라고 군사적인 것에 반영이 되면 당연히 방영이 된다. 상업적으로 스타트업이 많고 수많은 기술이 많으면 군사적인 것에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이 미국에 있어서 앞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사들일 수 있다. 모든 나라가 처음부터까지 혼자서 다 만드는 나라는 없다는. 제품을 그 나라의 제품을 기술 위에 있거나 또는 자기가 만들기가 귀찮아서 그래서 자기가 해외에서 사올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네, 사올 수 있습니다. 기술이라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기술을 팔겠다는데도 안 사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현대사회에서 얘기하는 엄청난 부자의 개념은 아닐지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이렇게 한 인생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많은 통장이 보통 부자로 표현됐을 때 통장에 캐시를 많이 갖고 있다든 현금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이 있다. 부동산 뭐 이게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당장 식료품 사는데도 지장이 없고 병원 다니듯 돈 없으면 서러움 당하면서 현실주의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상주의자가. 그래서 이상주의자면서도 이렇게 현실을 갖다 철학적으로 좀 깨달으면서도 우리 인생이라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뭐 잘 살았든 뭘 살았든 간에 부자로 살았든 엄청난 부자로 살았든 죽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놓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당장히 돈이 없으면 허덕이면 돈이 집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프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산골짜기 있는 사람도 자기가 자급자족하시면 좀 물자는 풍성하지 않겠죠. 도시에서보다. 그렇지만 먹고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에 있어서 그런 부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가 했을 때 한 국가에 있어서 부는 우리나라도 6.25 폐허를 거치고 나서 미국이 만약에 수출을 받아주고 전 세계 수출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또는 차관이란 해외의 자산을 형성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줘갖고 그건 이제 박정희 때 그래서 이렇게 재벌 체제가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해외 차관을 들여서 그걸 빌려줬기 때문에 다른 나라부터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자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업을 만들어 갖고 현대 재벌의 모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해외 자산을 해외 현금을 우리가 마음대로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한다면 그건 불법이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돈을 통장으로 찍어요. 사실은 현금으로 줄 때도 있지만 요새 현금으로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가지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통장으로 찍어주는데 그 나라의 달러가 지키게 되죠. 달러나 유로화 이거를 열심히 사고 팔아서 아니면 그 나라에 있다가 어떤 부동산을 외국 기업들이 돈을 차관을 빌려주거나 그것을 부동산 그 나라에 투자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 나라 이제 나 우리 이게 전 세계에 너네 이거 많이 들어와서 우리 우리 세금도 안 내고 땅도 공짜로 줄게. 그러면 너도 나도 들어와서 이렇게 달러를 두고 온다 그러면 달러 들어와서 그 나라의 국고에 달러가 통장으로 찍힙니다. 얼마 보이는 게
그렇게 찍힙니다. 네, 찍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무엇을 사들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럼 각 개인이나 기업은 거기서 자기 국내 돈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너무 막 가지고 나가면 안 바꿔줄 때도 있어요, 환전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로부터 물건을 수입해드리죠. 이게 수입 수출 과정, 이런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나라 물자가 풍성해지냐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 파는 행위가 수십 년 이렇게 계속될 수 있냐면,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해 속에서 수출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역이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는 그 경쟁력을 가지고, 그리고 물건을 안 받아주면 그만이거든요. 좋든 나쁘든 받아주는 나라, 미국이라든지 받아주는, 수출을 받아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인다는 거죠. 미국이 어떤 일본 부흥, 어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를 부흥시켜주고자 하는 노력, 유럽의 마셜 플랜을 보면 일부러 자기네들이 그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줄 수도 있다는, 우리가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일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받아줬기 때문에 경제 입국을 이룰 수 있었다, 남들 부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가 아무리 물건을 받아줘도 물건이 비루하고 물건이 형편없고 그러면 받아줄래야 받아줄 수가 없죠. 우리의 노력도 같이 동반이 되어서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반영해서 좀 더 다른 데하고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다른 데는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아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구글을 이렇게 못 가다 보니까 구글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지식을, 그럼 머리에 뭐가 드는 게 있어야지 알죠. 5분 10분이라도 짧게 공부한다. 많이는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거죠. 의학도 계속적인 공부를 하니까 깨달아지더라. 시간이 흐르니까. 과학기술도 전공이 아닌데 깨달아지더라. 문제 해결에 특별한 이상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문제를 보면 다 기도를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혜를 주시나 봐요. 하나님을 믿어서. 과학기술, 우리에게 아이디어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네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매우 중요하다. 국가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 믿고 구글이나 뭐 다른 걸 통해서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 것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많든 적거든요. 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언젠가는 가겠죠.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가고 통장에 많은 캐시가 있더라도, 또는 부동산에 가지고 있더라도, 저도 뭐 이게 가지고 있더라도, 이거 우리 집 갖고 있더라도, 건물 갖고 있더라도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간다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이게 현실이니까요. 그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뭐 이렇게 돈에 매몰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약간 프리한 태도로 견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에 관심이 있느냐 했을 때, 그렇죠. 기술을 갖다가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것보다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죠. 돈이 없으면 당장 식료품도 못 사고, 돈이 없으면 공핍을 겪는다는 점에서 주위 대인 관계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형제간에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가족한테도 지나치게 잘못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는 그 가족이 어떤 사람을 붙잡을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우물에 침뱉어도 다시 우물을 찾게 돼서, 필수적인 요소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필수적인 인재라면 그 인재 때문에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막대했다가 가족 다시 안 보고 그럴 것 같지만, 어쩌면 최후의 보루가, 뭐 가족 간에 아예 사이 나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후의 보루가 가족일 수도 있다. 하나님 빼고, 하나님은 이제 최후에는 진짜 보루고 가족일 수도 있다는, 가족한테 너무 이렇게 악하게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한국과의 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건 사고 파는 행위로 인해 생긴다. 그 나라에 자원이 많을 때는 축복을 받았죠. 그 나라 안에서 서로 사고 팔아서, 국가가 이것을 많이 장려를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정책적으로 장려해야 된다. 많은 사람의 창업을 독려하고 서로 사고 팔도록, 그 사고 파는 행위가 뭐가 됐든 과학기술의 제품에 반영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과학기술을 가르치거나 또는 지금 단기간에 뭐 삼성, 현대, 기아차, LG, SK 뭐 이렇게 또는 국가 간에 학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또는 특정 사람이 이것에 기여를 하고 싶은 사람이 과학기술의 인재를 많이 쏟아지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러면 16년 동안 배우는 것보다 단기간 2, 3년 내에 그 국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냐. 예스라고 내가 말해. 이게 꼭 필요하다. 정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국가를 부강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가 나오고. 그렇죠. 과학기술에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해야지. 뭐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만들겠냐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냐고 그랬을 때 교육 중에서도 그럼 쓸데없는 공부하는 것보다 이 과학기술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전기전자통신이다. 전기전자통신을 배워야 되겠죠.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쓸데없는 거 배우는 것보다 거기에 집중하는 게 낫다라는. 그러니 과학기술을 하라고는 만들라 제발 좀. 그래야지 이 나라가 경쟁에서 살아난다. 전 세계 우리나라만 제품 파는 게 아니라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로서는 과학기술을 만들어서 계속 국내 안에서도 사고 팔게끔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뭐 일반 사람에게 꿈도 꿀 수 없지만 키보드 두드려서 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울 수도 있고, 그러나 독재 국가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불법이죠. 자유민 체제에서는. 그래서 증빙서류 같은 것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니기 바랍니다만 그거 당장 현금 외에 캐시로 은행에 캐시로 갖고 있는 외에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고 증빙서류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업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딱 아니면 해외에다가 자산을 넣은 경우도 있지만 해외 자주 안 다니신 분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죠. 해외 자산을 못 갖고 올 때도 있잖아요. 사기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국내에서 한 방울에 담지 말고 여러 개 이렇게 소유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는 과학기술을 어떤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품에 반영될 수 있지만 그렇죠. 단기간에 교육을 통해서도 창의적인 저 같은 경우는 뭐 사고 파는 행위를 안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현금화되는 것만 남았는데요. 그런 거 보면 아이디어 내를 자기가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3, 4개월, 6개월 하면 그쪽으로 머리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뇌의 가성성 때문에. 끊임없이 그쪽으로 방향을 마음의 운전을 하는 거죠. 뇌의 운전을. 그러면 이제 뭐 아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학원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구글 통해서 이렇게 궁금한 거, 전기, 전자, 통신, 반도체를 많은 지식은 몰라요.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5분, 10분 공부하니까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게 그렇죠.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개월, 6개월 안에 아이디어 내려가고 그렇다. 공책에 적어놔라. 그것이 이제 고기 잡는 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창업의 기회가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뭘 알아야지. 일반 사람들이 대기업 나오던 식당밖에 할 게 없어요. 대기업에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인재를 우대를 해서 여러 기업에서 영입을 하려고 그러고 또는 그 사람이 창업을 해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부자가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기술이 이제 갖고 있으면 남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냐 그렇다라는 거지. 구글을 통해서도 해라. 한 국가를 정체적으로 경영하는 입장에서 만약 그러면 과학기술을 많이 교육시켜서 창의적 인재를 받아들이면 그 기업을 갖다가 만약에 어떤 데서 다른 데서 뭐 대기업이다 그러면 그 기업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 어떤 아이디어를 뺏거나 그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공적인 기관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공적인 기관에서 제 기술 같은 이런 CCTV 기술을 컴퓨터에 통합을 시켜서 유튜브 화면처럼 수백 개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전 세계 300 몇십억 달러 이건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멋대로 갖다 써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거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났어요. 케이블 TV에도 현장에 나는
어떤 방송 채널 100개, 200개 있다. 그럼 꼭 유튜브 투면처럼 틀어줘서 방송 편성표 보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거나 그걸 어떻게 아예 그냥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처럼 해서 저기 넷플릭스처럼 해서 지난 동영상 이런 것들 다운로드 받아서 또 유료 무료로 해서 받을 수 있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또 개인 홈페이지처럼 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홈페이지 블로그 만들어서 거기서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해서 고유번호를 줘서 팔 수 있게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존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 하나라도. 근데 그 아이디어를 멋대로 갖다 써버리거나 국가기관에서 그러면 이게 국가기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독려하고 그것을 서로 작업하는 행위, 그로 인해서 국가의 부가 형성이 되냐? 맞다라고. 그것이 제품에 반영될 수 있으면. 그렇죠. 그 삼성이 HBM 기술을 가졌더니 삼성이 안 사더라. SK는 사더라. 그래서 이제 물론 전적으로 그걸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송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돈을 기술을 갖다가 보는 안목, 물론 그렇죠. 약간 쓰레기 기술을 갖고 와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기술을 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고에서 자기 제품만 자기 어떤 기업 내에서 그거를 우수한 제품을 만들지 못해서 고전하고 있는데 그 기술 하나로 인해서 그 기업이 대박 터뜨려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또는 그 사람이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거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술 하나만 받아들이면 큰 기업도 만들어질 수 있거나 우리 기업 내에서는 그런 인재가 없거나 그러면 인재를 영입하거나 기술을 사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국가대는 그거를 기술을 뺏는 행위는 국가의 부를 저해하는 거 당연히 그렇죠. 국가가 수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무역을 갖다 꺾지 못해갖고 미국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국가 간의 경쟁이 있느냐 그러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중국에 이전에 수출을 많이 지금도 수출을 많이 하고 하지만 무역은 적자예요. 무역은 적자인데 스마트폰도 밀려나고 LG도 생산했다가 이제 생산 못하잖아요. 컴퓨터도 생산했다가 대만에 밀려가고 생산도 못하고 삼성만 조금 컴퓨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컴퓨터 산업도 다 사라졌고 용산전자상가도 무너지고 디스플레이 기술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기술에 있어 LCD는 이제 옛날 기술이 되고 OLED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것도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데서도 중국의 기술 다 따라잡히고 그나마 현대 기아차가 자동차도 했는데 중국이 전기 자동차는 전기에서 짱이고 배터리 기술도 짱이고 스마트폰차는 뭐 따라잡힐 것 같아요. 중국은 뭐 차 괜찮더라고. 중국 차는 뭐 중국 땅에서 움직이는데 한국 땅에서는 안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따라잡힐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그래서 이 시점에서 과학기술학원을 만들었냐고. 좀 빨리 해라. 시급하게 해라. 그리고 수직 이착륙 기술을 해야 되냐. 수직 이착륙 기술 해라. 빨리. 미국 간의 물류가 한 달, 2달 걸리는데 교류가 미국에서 여기 오기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만큼 멀어진 국가가 된다니까. 그래서 수직 이착륙 기사를 이렇게 빨리 만들어라. 이게 F-35는 수직 이착륙 하는데 왜 안 만드나? 이거 소형 엔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소형 엔진 제트 엔진 달아갖고 움직여서 1000km 가잖아. 그럼 이걸 밑에다가 일반 전투기를 원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앞뒤 위아래 좌우로 둬서 언어프식으로 가동을 시켜서 빗사리 쪽으로 싹 피하고 이런 식으로 잠수정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아이디어 하나를 제가 말을 해주면 그까지 지금 얘기를 해줬다고 내가 돈 주고 산단 말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니까요. 기술도 쉽게 설명하잖아요. 과학기술도. 굉장히 저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많은 실패력, 많은 노력 속에서 기술을 단순화시켜서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과학기술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거를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소형 엔진을 밑에다가 수직 이착륙을 하고 그래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구나. 근데 해외에 나갈 때는 물류를 운송을 목적으로 하거나 여객을 운송으로 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전투기는 전투기지만 군사력에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무거운 비행기를 막 큰 물류를 수송할 때는 배만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공모함 배인데 구축함 이런
뭐 탱커 같은 자주 이거 다 구형 무기, 원심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줄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수직 이착륙을 여기서 F-35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밑에다가 많이 둬가지고 뜨고 내리고 그 다음에 비행체를 옆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로 양력이 모이게 해서 이거는 큰 엔진이 되겠습니다. 큰 연소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떠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불꽃을 감출 수도 있어요. 안에서 타게 하고요. 뭐 이제 압축 공기를 내뿜으면 되니까 불꽃을 감추는 형이 있고 감추지 않는 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투기는 불꽃을 감추지 않습니다. 네. 감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직 이착륙 기술을 F-35가 하고 있듯이 뭐 만두릴의 어떤 뭐든지 그 드론 있잖아요. 드론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스크의 어떤 스페이스X도 수직 이착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기술은 아니다. 근데 왜 활주로가 필요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미국 간의 물류가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기를 바랍니다. 보통 택배는 미국 간에 이제 항공기로 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3, 4일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 해외 물류가 오기도 해요. 이거는 항공기는 그런 물류가 빠르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수직 이착륙기가 만약에 엄청난 화물을 싣고서 현대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항공기의 물량만큼 실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미국 간의 물류는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든 미국에서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이걸로 전환을 해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둑이라 아니라 어떤 경기에 있어서 급소라는 게 존재한다면 이게 바로 급소다. 빨리 해라. 서둘러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과학기술 발달을 저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국과의 운명을 과학기술에 걸어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기업들이 이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뭐 현대 기아차나 현대 중공업 또는 삼성도 전부 다 수직 이착륙기 다 매달려라. 이제 로봇 기술 매달려라. 로봇 기술이라도 결국에는 비행체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로봇 기술은 군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드론이 사람 몸에 달라붙어 갖고 10억 개 만들었다 합시다. 사람 몸에 달라붙는 게 표적을 자폭들은 이때 사람의 몸에 달라 자폭하면 다른 전쟁 무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밤에 몰래 다 풀어놓으면 갑자기 당하면 한 지역의 도시 국가라도 전체 전멸당할 수 있거든요. 이런적으로는. 그래서 현대 무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고 원심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되게 뒤떨어진 무기 갖고 전쟁하려고 한다. 제 방식이 어떤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 수방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바닷속 동안 우주도 이제 위성 타격에 우주 지도도 만들거나 바닷속 지도도 만들 수 있다. 수학적인 계산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람의 몸체, 비행 로봇의 몸체도 가로세로 높이로, 어떤 자동차다, 비행 항공기의 몸체도 가로세로 높이로 자세 균형에도 사용되고, 그래서 이 좌표 수자 방식은 CCTV 카메라, 로봇 카메라, 모든 카메라 구조에 다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 같은 거 이런 CCTV 아니더라도 이것도 되고요. 모든 카메라, 망원경,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 의료 영상극이 디스플레이 장치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신호를 송출합니다. 이쪽에는 이쪽에 좌표에 얼마에 이거는 사람이 있고 색깔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전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5군데 찍어 놓으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농약도 뿌리고 그래서 전쟁도 자동 수행한단 말이에요. 사람 이렇게 차량 같은 1년 번호를 달아가지고 특정한 지휘관만을 작성하는데 군복 입은 사람을 작성하는데 특정 우리 그 차량이 아닌 상대방의 장갑차나 이런 것들을 파괴를 한다는 거죠. 식별을 해서 자동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투 모드를 5가지, 10가지 만들어요. 그래서 안드릴에서 이걸 하시더라고. 미국 안드릴에서 우크라이나 시내에서 제 기술을 하시더라. 빌딩 청소 같은 것도 이렇게 이런 카메라 달아서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서 빌딩을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지금 이제
이것을 빌딩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분석을 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빌딩 이 정도 떨어져 가지고 안전 유지를 해서 그것도 자피아 숫자죠. 그래서 거기다 물줄기 호수를 달아가지고 청소를 하거나 소방 불 났을 때 소방을 이걸 하더니 MBC 뉴스 투데이에서 이걸 멋대로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기술입니다. 제가 이거 특별히 거론을 했는데도 이렇게 무단으로 제 기술을 제 방송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냈.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뭐 지적재산권 협회도 지적재산권 협회인가 뭐 거기서도 한 것 같고 지적재산권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카이스트에서도 하시고 한화에도 영상레이더도 제 기술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해요.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배터리 때 난방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기술이라는 좌우 프로펠러에 틀린 연료소를 줘서 이게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거나 변속기 없는 기술에 들어간다 그랬죠.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연료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구체적인 기술까지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기술까지 얘기를 하고 자동차 연료 전지나 또는 거기다 슈퍼카패시터를 달아가지고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를 달아서 금속 배터리를 하면은 이게 금속의 전기 흐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콘덴서를 없애버리고 고장이 제일 많아요. 기판 중에서. 그것 때문에 그 전체 제품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없이 금속에다 전기 흘려갖고 콘센트에 플러그 꽂아 쓰고 있으면서 무슨 마이너스 플러스냐라는 거죠. 물에다가 전기 흘러 감전사고 일어나 금속에다 전기가 감전사고 막 그게 무슨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이 있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거를 현재 전 세계 규격화돼 있잖아. 이거를 두껍게 만들어라. 금속을 두껍게 만들면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되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두껍게 만드는 일체의 어떤 형태, 이것은 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만들었든지, 뭐 링식으로 만들었든지, 바식으로 만들었든지, 여기다 굵은 줄을 그어줘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걸 이전에 전기 구리선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압력을 옆으로 퍼지잖아요. 압력이 전기가 달아나기 딱 좋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의 전선에 피복을 입히는 경우는 전기가 밖으로 달아나지 않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된 채 이렇게 해놓으면 전기가 밖으로 달아나고 손실도 많고 전기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피복을 좀 입히는 식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약간 두껍게 동그랗게 말아놔가지고 전기선에는 구리선처럼 해놓으면 거기 전기가 많이 지나다니시는 압력이 형성돼 옆으로 퍼지는 게 감압이고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놓으면 압착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압력이 세집니다. 그 기술을 이거는 하시면 제 기술에 여기도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플러그 이것도 알아야지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 안 보입니다. 플러그에도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두껍게 해야 돼요. 화재가 이렇게 이쪽은 두껍고 이쪽도 두꺼워야 되는데 이쪽은 두껍고 이쪽을 하다 보니까 전력 여기에 열이 이제 많이 집중이 되고 고장이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두껍게 하는 일체 행위 이것도 제 기술이다. 블로그에서도 이거 화재가 많이 난다는 거죠. 누전 차단기에 딱 이런 콘센트에 누전 차단기 달달 했더니 딱 제품화돼서 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 기술을 얘기를 하면 방송가에서도 멋대로 나와서 자기네들이 제품화 시켜버리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내가 궁금해서 사봤어요. 2개 설치했는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원인을 찾다 코트루브에서 화재가 연기가 일어난 것 같지도 이거를 여기가 의심스러워서 뜯어봤어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이게 맡아보니까 이걸 빼버리니까 그런 냄새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깨봤습니다. 열기도 힘들어요. 비싸기도 오지랖하게 비싸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꼽아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두텁게 만들어 놓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이 전력의 불일치 때문이다. 여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두껍고 이건 얇다 보니까 이게 다이오드 한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전력이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열이 축적되어서 이게 탄 거예요. 화재의 원인. 비싸기도 오지랖하게 비싸요. 여기다 놓는 건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기술을 알고 만드셔야지. 이게 입력과 출력선이 같아야지 여기가 전기가 머물지 않는 거예요. 여기 정체가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만들면 여기 원가가 한 누전차에서 도매로 받으면 3,000원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다 공장에서 받으면 여기다 설치를 해놓으면 여기서 한 소비자가로 6,000원, 7,000원만 더 업그레이드 받아도
충분할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또 이렇게 다 만들어 하실 건가? 이렇게 개인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멋대로 이렇게 침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득할수록 국가는 그렇죠, 패배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젖 먹는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이런 것이 그 나라에 팽배했을 때 기술을 갖다 멋대로 남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팽배했을 때 그 나라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술은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외국으로.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했을 때 외국은 경쟁력이 큰 제품을 만들고 그 나라는 결국에는 거지가 되거나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이 퇴출되겠죠. LG 같은 데도 지금 예전에는 스마트폰 만드는데 못 만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개인의 아이디어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틀려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문화가 안타깝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터의 종류자 같은 거로 제가 철심을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야 돼.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틀려 스파크 이렇게 쇼트가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구리 바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코일을 감아야 돼. 그렇게 모터 종류자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절연 구조를 이런 식으로 절연 구조를 왜 할까요? 전기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기 위해서 절연 구조를 절연 구조를 그렇게 절연 구조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금속 배터리화로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콘덴서로 만들자는 거죠. 지금 콘덴서가 고장이 많으니까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모양과 형태가 어떻게 되든 간에 금속 콘덴서라는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아 그럼 난 삼각형으로 만들게. 나는 별표, 나는 캐릭터 모양, 나는 길쭉하게 만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금속 그렇죠. 남의 아이들을 그렇게 멋대로 도둑질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금속 콘덴서 개념, 금속 배터리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이걸 우둘두둘하게 만들었다. 모양은 뭐 한 만 가지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금속 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슈퍼 카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콘덴서 이 기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수천 개의 전기선을 각각 왜 연결을 각각 빠르게 충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2차 전지라 1차 전지지만 2차 전지라고 합시다. 전선은 각각 이렇게 100개다 그러면 각각 왜 연결을 빠르게 충전되는 기술이에요. 이것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게 1000개라도 그래서 각각 전기선을 크고 작은 연결해서 빠르게 각각 연결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전기선을 1000개 다 했을 때 언오프 식으로 해서 내가 10개에서 갖다 주거나 100개에서 200개에서 갖다 주나 그래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주는 이게 이제 변속기 없는 기술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을 자동차 연료 전지에다가 이게 슈퍼 카패시터 이런 2차 전지를 달았습니다. 2차 전지는 나오는 전기량이 늦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금속에다가 구리 바에다가 코일을 감아 이걸 배터리로 만들어서 또는 이것을 구리판이라 그랬을 때 절연 구조를 수십 장 수백 장 겹쳐 그거는 이제 크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배터리로 넣어가지고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그게 이제 이런 배터리가 100개 들어갔다고 합시다. 전선을 하나하나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한 개에서 갖다 쓸 때 30개 갖다 쓰셔야 돼요. 전기량을 틀리게 받아들이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재 있는 자동차 연료 전지도 여러 개로 분할을 해놓자 열이 축적되니까 그 자동차 연료전 중에 내가 마이너스 플러스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라 했잖아. 흑연제로 한번 만들어봐라. 흑연제는 응급제잖아요. 응급제로만으로도 단독으로도 배터리 만들 수 있는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응급제에다 보통 흑연제에다 전기를 축적하는데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획기적인 아이디어. 모르는 사람은 안 보여요. 기술이 이게 아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죠. 흑연제로만으로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다른 납축 전지라든 양극 응극 재료가 틀리잖아요. 다른 뭐 어떤 연료 배터리, 연료 전지도 그 재료가 각 배터리에서마다 틀려요. 근데 그거를 양극 응극에 있어서 흑연제를 썼든 간에 단독 양극재, 응극재 한 가지 재료로 연료 전지를 만들 수 있느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겹벽 처리, 절연 구조를 갖춘 채 서로 열이 전염되면 화재가 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다. 남들의 기술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내가 이거 이렇게 알아놨더니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내가 돈 주고 사 이러시면 그렇죠. 기술자가 없어요. 그 기업에게 기술이 안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안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납축전지도 그런 음극재, 양극재 중에 하나, 이게 뭐 납축재 하나로 가지고 이렇게 배터리 많아서 예스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한다. 또는 이런 금속 물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금속 구리나 아니면 한 가지만 해야 돼. 아니 두 가지를 하면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화재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구리판이다 그러면 쭉 넣거나 알루미늄 쭉 나가지고 그걸 이제 그걸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물에다가 전기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럼 감전되고 금속에다 전기를 흘릴 수 감전되죠. 그리고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남들에게는 안 보이는 것.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금속판을 넣어놓거나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넣어주고. 왜 대중소 넣어줄까요? 왔다 갔다 이렇게 전선 구조에서 왔다 갔다 저 안에 전기가 가두어진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금속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가격 대비해서 괜찮은 게 구리 알루미늄이다 이 말씀이죠. 물에다가 이게 그러면 나는 황산 조금 첨가할게 1% 소금 조금 첨가할게 0.5% 이래갖고 너하고 틀려 이러면 참 황당합니다. 양심불량. 다른 건 뭘 첨가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금속 배터리의 개념을 쓰면 발열에 있어서 열의 통리, 물에다가도 전기를 저장하고 금속에다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에 들어가냐 그렇다. 이거를 작게도 만들어 크게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얘기한 김에 쭉 얘기할게요. 구리판이다 그러면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불규칙적이나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 그럼 여기가 모든 만분은 서로 평균하게 올릴 때라서 다른 알갱이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답니다. 구리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리 코일을 압착을 해갖고 구리 코일을 반도체의 어떤 회로로 들어가요. 전기가 그 안에 가둬주죠. 그래서 유리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완박하게 코팅 구조로 하는데 사실상 그런 나노 구조로 들어간 회로가 절연 구조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그걸로 이제 절연 구조를 갖춰준다는 거예요. 전기가 밖으로 이제 안 도망가게 가두어주는 그걸로 이제 카페시타 만들고 트랜지스타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가지고도 태양 전구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수십 장 절연 구조를 갖출까요? 열이 합쳐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게 10개다가 있다가 합시다. 10개가 있어도 피복을 갖추고 있으면 전기가 서로 전염되지 않고 열이 전염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절연 구조나 격벽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 가둬져 있으면 만져도 괜찮죠. 전기가 안에서만 움직이고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도 전력이 센 거는 이것도 뚫고 나온답니다. 일반에서 전동차 같은데 이렇게 올라갔다 타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센 거는 이렇게 다 흘러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전기에서는 만져도 이건 견딜 수 있도록 만들 밖으로 전기가 나오지 못하게 해놨다는 거죠. 수십 장, 수백 장 겹쳐가지고 큰 판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금속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저런 거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금속 배터리의 개념과 이런 것들을 쓰시면 제 기술. 이건 이제 태양 전지판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금속, 뭐 구리든 알루미늄이든 반도해서 전기를 딱 걸어줘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섬을 줘야 피복을 갖추지 않은 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기가 이게 태양빛이 전기로 바뀐다 이 말씀이에요. 이 금속 자체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요. 전기를 걸어줘야지 됩니다. 지하수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부어주면 물이 물을 끌어당기는 전기가 빛을 끌어당기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 전리층 빛을 전기로 빛을 바꿀 수 있다. 테슬라의 전기와도처럼 이렇게 전기가 탁탁 걸어주면 빛이 온다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십시오. 저는 엉터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선 송수신 구조다. 위성통신이 됐든 군용 무선 장비가 됐든 레이더가 됐든 A사 레이더가 됐든 뭐 스마트폰이 됐든 워키토키가 됐든 저 해당되는 전파를 수신하기 위해서 라디오 같은 공중파 이렇게 TV 전파 공중파 있잖아요. 수신하기 위해서 탁탁탁탁 이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온다고요.
또는 그 위성 안테나 있잖아요. 위성 안테나, 스카이라프 위성 안테나, 이런 각각 10개가 틀려 있어.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가? 예스.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칩에다가 틀린 안테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가? 예스. 그렇게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가? 예스입니다. 예스. 그러면 하나의 라디오 안에서 라디오 전파를 여러 개를 송수신해서 각각 통수신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예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송수신기를 만들어도 제 기술입니다. 하나는 라디오를 보고 하나는 TV를 보고 이렇게 기기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라디오 어떤 방송국이라 할지라도 전파를 틀리게 해서 하나는 이동통신으로 쓰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 그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TV에서 무선 TV 싣고 다닌다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이제 안테나가 여러 개 있어서 하나는 이렇게 이동통신으로 무선 인터넷에서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 전화하면 상대방 차량이 있어도 무선 TV로 이렇게 전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동통신으로 쓰고 하나는 인터넷으로 쓰고 하나는 TV 보는 데 쓰고 하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 안에 이런 10개가 다른 전파를 각각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SKT 있고 KT 서로 회사가 틀려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내가 여기 2대를 갖고 있으면 울리지 않을까요? 울립니다. 5대 갖고 있으면 안 울릴까요? 울립니다. 그렇죠? 네, 울립니다. 그럼 SKT 거를 갖다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이동통신이다. 이렇게 그걸 10개를 갖고 있으면 안 울립니까? 울린다니까요. 지전을 거시면. 그래서 안테나 안에 서로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 그것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게 안테나가. 또는 그것이 통신칩일 수도 있죠. 또는 같은 전파, 같은 회사의 같은 전파의 것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게 스마트폰 SKT가 10개 갖고 있으면 호출 번호가 틀린가요? 스마트폰 번호가 틀리죠. 호출 번호가 틀리게 해서 10개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은 이제 데스크탑 안에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들게 해서 데스크탑 안에 스마트폰 40개 들어가면 안 됩니까? 100개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로 이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채널을 삼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안에도 또는 워키토키 안에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동시에 송수신할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이 틀린 점이라는 것은 무선 충전에서는 내가 하나의 전파로 100을 무선 충전에서 유선 충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로봇가 됐든 자율주행 차량이 됐든 우리 충전하는데 5군데 있어 밑에 배터리 달려 있으니까 5군데 다 충전해 주세요. 그러면 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충전할 수 있거나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선 송수신, 무선 충전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 뭐라 그럴까? 하나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가 됐든 뭐든 전파에다 전력 송수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니 우리 5군데 있으니까 또는 10군데 있으니까 10군데에다 전파를 각각 틀린 파형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급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그걸 배터리 다 달려있다고 빨리 충전이 되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해서 통신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충전 구조로도 가져갈 수 있다.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렇게 충전 구조가 여러 군데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배터리 기술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 100을 이렇게 딱 쪼갰다. 전기를 이렇게 번개 지역에 갔다. 그래서 피레침에다가 칙칙칙칙 걸어줘서 해당되는 주파수를 전파를 걸어서 테슬라 전기요들처럼 짜게 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피레침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100이라는 전기를 이론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전기선을 10개로 만들어서 잘게 쪼개가지고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를 흘려보내서 잘게 쪼개서 그것을 10식으로 쪼갤 수 있는, 이론적으로 쪼갤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만들면 다시 10으로 나눠진 전기를 밑에 하부 전선을 연결해서 하부 전선 5개면 10식이 2씩 나눠주는 거죠. 그 밑에도 잘게 전기를 쪼개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2차 전지라고 하거나 제 방식이었던 금속 배터리요. 금속 배터리 열에 강해요. 이거를 1000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것다가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작은 단위로 전기를 얘가 빨아들이고 전기 충전을 하면 그만큼 전기가 소비되나요? 됩니다. 1000개에다가 빨리 전선을 연결해서 이화신공? 흘려보내서 다 충전 구조로 가져오면 100이라는 게 금방 흡수해버린다고. 내가 그 쌀 한 가마니가 있다. 그냥 100명의 사람이 밥 지어 먹으면 금방 없어지죠.
1000명이 사람이 밥 지어 먹으면 금방 없어요. 개인이 혼자서 해 먹으려고 그러면 한 달도 넘게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원리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전기 충전을 하시는 기술 구조를 전기를 잘게 쪼개서 2차전지 배터리에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이렇게 충전을 해서 전기양을 1개에서 갖다 쓰냐 2개에서 갖다 쓰냐 10개 100개에서 갖다 쓰냐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없는 기술에 들어가기, 배터리 없는 게 아니라 변속기 없이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그랬죠.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입니다. 석유 방식이든 어떤 가스 방식이든 연료가 뭐가 됐든 간에 전기 방식이든 연료의 적게 마음을 따라서 자동차 회전축을 틀리게 돌려놓을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로 이제 속도를 정해놓는다고. 뭐 전기는 저기 전구다 그러면 전기선 연결 지금 15W짜리 30W 60W 있잖아요. 그걸 다 받아들이신 전구 만드시면 제 기술. 그래서 전구 양을 따라서 전력의 양을 따라서 약하게도 발휘하거나 강하게 15W 30W 60W 100W까지도 견딜 수 있다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력의 양을 따라서 디스플레이 장치, 광통신에서는 광섬유 끝단을 가지고 그래서 전기회로 반도체로처럼 연결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거기다가 전기를 강중약으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빛의 밝기를 전해서 입체 화면으로 만들 수 있다.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 디스플레이 장치가 이거 말고라도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빨간색이라고 했을 때 옛날 구린 사진은 이제 구린 빨간색이에요. 근데 내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급스러운 빨간색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 이게 속도를 빨리 하면 약간 보정을 통해서 이렇게 화질을 좋게 만드는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도 매우 획기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방송가에서 뭘 하시던데 제 기술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옛날 사진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보정하시더라고요. 참 어이없어요. 그랬지만 디스플레이 기술에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을 침범하시는 거예요. 박나래 씨도 하고 뭐 하던데 참 어이가 없어요. 저화질을 고화질로 이렇게 프로그램 보정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미지를 각색해서 보이는 화면 그대로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고화질로 만드는 게. 저도 미술 그릴 때 풍경 그리거나 어떤 그릴 때 똑같이 그리지 않고요. 색깔을 이렇게 고급스러운 색깔을 써주거나 다크 계열의 빨간색이라면 다크 계열, 밝은 라이트 계열, 물을 좀 타거나 다른 색깔을 따라서 밝게 만들어서 명암을 만들어냅니다. 미술관에 따라 이거 쓸 텐데요. 또는 빛의 명암, 빛이 어둡고 이 픽셀에는 빛을 많이 주고 약해지고 빛의 명암을 따라서도 하기도 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빛의 조색에도 쓰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 전구가 있는데 이게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시다. 발광 다이오드가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색깔이 들어가 있고 전기를 내가 각각 강중약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빛을 조색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색깔은 전기를 약하게 줘서 빛을 약하게 만들어서 어떤 색깔은 이렇게 빛을 두드러기 주고 만들어서 빨간색은 두드러기 만들어주고 다른 색깔은 좀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주면 그 색이 우세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조색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를 강중약으로 줘서 이렇게 빛의 조색을 해서 색깔을 틀리게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에 사용되기도 하고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이렇게 전면식으로도 막 움직이거나 글자나 도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찬란하게 색을 만들어 조절할 수 있어서 가로등 같은데 이것이 딱 설치되면 이 빛의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에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기량을 강중량을 따라서 빛을 조절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크적인 어떤 빛을 빨간색이다 그러면 50개 정도 갖고 있다가 다크적인 계열 때는 어떻게 뭐 색깔의 정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픽셀에 따라서 사람이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옷을 입고 있는데 어두운 쪽으로 표현해 갖고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다크 계열의 빨간색, 라이트 계열의 빨간색을 배치해서 그래서 두드러지게 만들어서 빛의 명암을 따라서 색깔의 명암을 따라 입체를 만드는 미술에서 쓰는 기법인데 이걸 쓰자는 거죠. 그런 없던 색을 첨가할 수 있는 풍경을 그려서 없던 색을 만들어서 넣습니다. 이미지로 각색을 해서. 그래서 옛날 보정 화면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 이쁘신 분이라도 이쁘게 각색을 해서 몸매도 좋게 만들어주게 하듯이 프로그램에다가 그 디스플레이 장치에다 그걸 도입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화질을 고화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없던 색도 넣거나 없던 장면도 넣을 수 있어요.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없던 장면도 넣을 수 있다. 없던 어떤 그 화면에 이런 것도 새로 넣어서 화면을 각색할 수 있다.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입체적인 화면을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에 쓰고 계신데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그 색깔의 정보라든지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전송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은 내 자본 전적으로 모든 카메라 구조에 제가 들어간다 그랬죠. 디스플레이 기술, 반도체 정보의 이동과 저장이 들어간다고 디스플레이 기술에도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멋대로 쓰지 마시라. 그래서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은 차이가 된다. 그래서 그 화면의 두께라든지 이것을 갖고 입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쓰시지 마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좌표 숫자 방식 가로 세로 높이 0.001 단위로도 된다. 그래서 어떤 픽셀에게가 이제 위치 정보를 갖고 있다 했을 때 그 위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픽셀이다 그러면 그 픽셀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화소수라고 합시다. 디스플레이 그러면 소자를 대중소로 들어가 소자를 많이 배치해요. 그리고 픽셀 하나를 겉으로는 분명히 픽셀 한 놈이지만 그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 가지고 10개로 만들어 놓고 10분의 1로 쪼개서 20분의 1 쪼개서 10개로 20개로 만들어 놔서 보다 고밀도로 이렇게 그것을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한다는 거죠. 픽셀을. 이 기술도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소니, 삼성에서도 CCD나 CMS 이런 데서 쓰시면 제 기술을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소니, 삼성, CCD나 CMS. 광선묘 끝단을 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LED 등 같은 건 이제 이렇게 반도체 소자로 만들어진 40개다 그러면 전기를 연결해서 언오프식으로 들어가서 20개만 킨데 10개만 30개만 킨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빛의 밝기를 만들어내시거나 또는 그것이 램프 방식이든 LED 방식이든 뭐가 됐든 발광 다이오드가 됐든 각각 색깔을 틀리게 들어갔다. 전기양을 각각 틀리게 줄 수 있는 양. 현재 있는 LED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줘서 빛의 밝기를 조절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여기 빛에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 램프 방식이든 LED 전구 방식이든 사이즈로 해서 그걸로 이렇게 빛이 강하게 융합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그걸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동차에다가 전조등이다 그러면 빛에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상대방 자동차에 딱 부딪히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 빛이 그래서 하나를 융합해서 부딪혀 가지고 환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 기술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그래서 융합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제 폭탄 같은 것도 에너지가 다니니까 틀린 뭐 장약이다 그러면 장약을 대중소로 가루로 만들고 폭약이다 그러면 대중소로 만들면 이게 융합적인 에너지를 발생한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어떤 분말 구조를 같이 섞어주면은 그것도 우라늄 한 단독이라도 대중소로 만들어주면 융합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단위가 틀려서 우라늄 수소폭탄을 올리죠. 우라늄과 토륨, 우라늄과 플루토늄과 토륨 이렇게 서로 두 가지만 섞어줘도 에너지 단위가 틀려서 융합적인 폭탄이 됩니다. 세 가지를 섞으면 더 큰 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분말 구조로 들어가거나 초고속 비행체에 있어서 약간 방사능이 좀 널널한데 군사적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증기 구조로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섞어서 넣으시면 초고속 비행을 좀 작은 에너지 싣고 다니는 연료에 대비 부피가 크잖아요. 석유 같은 거는 항공용. 근데 그건 부피를 적게 가지고도 에너지를 크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의 항공 연료에다가 산소통하고 같이 넣고 섞어 쓴다는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이 기술을 다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광섬의 끝단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네온사인에 수백 개를 넣어가지고 색깔도 틀리게 만들어 언오프 구조를 전기양도 틀리게 빛을 마음대로 조색할 수 있어요. 그런 네온사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교체할 수도 있지만 뭐 필라멘트가 쓰니까 거의 고장은 안 나죠. 교체할 수도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스 안 채워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있는 네온사인도 만들어내거나 광섬이 끝단을 가지고 캐릭터 모양, 인형 모양, 자동차 모양, 배 모양 이게 자유로운 이런 전구를 만들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도 만들 수 있고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이런 전구, 발광 다이오드도 가스가 안 들어간 전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스가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구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럼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발광 다이오드일 수도 있고, 발광 다이오드 없이 단연 필라멘트 구조만 하나 넣어가지고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발광 다이오드 만드는 식으로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를 통해서 빛이 반사복사 되게끔 해놔가지고 발광 다이오드처럼 해도 되죠. 그래서 기존의 전구를 납작 전구, 크리스마스 전구다 그러면 가스 없이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러다가 아주 약한 전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충분하다. 녹지 않는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현재 있는 발광 다이오드도 전류를 약하게 줘가지고 여러 개를, 그러니까 10이라는 에너지를 할 때 약한 작은 전구로 10개짜리로 내거나 1개짜리 내거나, 1개짜리는 발열이 심하죠. 10개짜리 모여서 빛을 내는 방식이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안 녹는다라는 거죠. 투명 플라스틱으로. 이걸로 이제 네온사인으로 만드는 작은 전구를 이렇게 가스 없이 필라멘트 구조로만 만들어 가지고 10개, 여기다가 20개, 100개를 설치해 갖고 작은 단위로 빛을 모여서 큰 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이런 이런 네온사인을 만들거나 전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것도 광섬유처럼 되겠는 거죠. 그런 작은 전구가 모여서, 작은 전구 100개가 모여서 큰 전구 2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이런 전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그래서 어떤 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이런 발광 다이오드 형식의 발광 다이오드를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에도 보다 많은 발광 다이오드 들어갈 자리에 이런 전구를 배치를, 광섬유 끝단도 배치하든지, 광섬유 끝단에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뭐 플라스틱 투명 막을 씌워가지고 투명 전구처럼 만들어서 색깔을 넣어가지고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발광 다이오드처럼 만들 수도 있고, 색깔을 넣어서 또는 그것을 전기의 강중량을 따라서 빛의 조색을 페인트 조색하듯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납작 전구처럼 만들었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뭐 2개짜리 발광 다이오드를, 이거는 좀 더 적게 만들어 가지고 5개짜리로 10개짜리로 만들어 갖고 하나의 빛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10이라는 전기 어떤 발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은 단위의 전구로 하면 그 정도의 전구로는 플라스틱이 녹지 않는다라는 거죠. 플라스틱 어떤 전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가 아니더라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작은 단위의 전기를 모여서 큰 단위로 만들어놔서 뭐 동그란 모양이다 그러면 얘는 작은 전구가 필라멘트 약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거나 기타 다른 소재도 괜찮아요. 타지만 않는다면, 녹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발열이 별로 안 되니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10개로 들어가서 1개짜리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20개가 들어가서 1개짜리 돼도. 그래서 캐릭터용도 만들어내고, 반도체 회로처럼 똑같이 이렇게 광섬유 끝단을 갖고 전구 만드는 식으로 만든다는, 캐릭터 모양, 인형 모양, 자동차 이게 다 된다고요. 근데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교체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은 작은 단위의 빛을 모여서 큰 전구로 만든다 이 기술입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내연 자동차에 휘발유 가스다 그러면 휘발유 가스, 휘발유다, 정유다, LPG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거기다 산소통을 같이 넣는 경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항공유다 그러면 비행체, 그리고 항공 엔진에다 산소통을 따로 넣어서 산소를 추가적으로 공급해서 많이 타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연이 저감되고 연료를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적은 연료로도 완전 연소를 이뤄서 그 정도의 추력을 나타낼 수 있다.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온도를 휘발유 한소 온도를 높여주면 좀 더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보여주시면 제 기술. 근데 섞어서 연소실에 보낸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 또는 뭐 항공기 같은 수소산소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제가 수소산소 브라운가스를 2대1이라 그랬죠. 이것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이대로 구정해 되게 약간 폭발이 잘 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산업상으로 널리 쓰이지 못했지만 이거를 그럼 따로따로 하고 가면 된다. 수소산소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수소산소를 브라운가스를 섞어서 쓰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자동차가 됐든 뭐 배가 됐든 항공기가 됐든 제 기술이다라는 것은 따로따로 섞어 쓴다의 개념.
그것도 온도를 높여주면 좀 더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그것을 휘발유나 항공유 다른 데에다가도 LPG 가스 섞어줄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있는 불안가스는 2대1이지만 그러면 2대2로 해도 된다. 그래서 현재보다 2대1로 변형되는 모든 산소를 조금 더 추가시키면 다른 연료가 된다. 좀 더 고화력이 일어나거나 완전 연소가 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현재 2대1이 아닌 어떤 구조, 수소 2, 산소 1이 아닌 어떤 구조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그래 너 수소 1하고 산소 1이라고 난 수소 1하고 산소 1.1 그럼 난 1.05 할게. 난 1.12 할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수소 1, 산소 2도 되고 산소 7도 돼요. 이렇게 해서 좀 더 고화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론을 따라서 쓰시면 제 기술이다. 현재 2대1이 아닌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한다. 나는 2대 그럼 나는 1대 수소 2.450 그럼 난 2.456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형태의 연료를 섞었으면 제 기술이다. 갖고 다니면 터지니까 따로따로 섞어서 프로테이즈를 그 목적에 따라서 섞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현재 굉장히 고화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자동차나 그러면 항공유나 배에서도 이걸 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발전할 때도 할 수 있고 휘발유를 갖고 있는 데다가 산소를 좀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발전기에서도 가능해요. 발전기에서도 인더맨버터 발전기에 산소통 넣어 같이 섞을 수도 있겠죠. 물론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 같은 데도 산소 속으로 달린다 그러면 산소 좀 넣어줘 산소통 갖고 다니면 수소산소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되면 설계를 다 바꾸셔야 될 텐데 자동차나 배, 항공기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이런 기술과 아이디어를 멋대로 갖다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